엄마, 저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마들렌의 이 말이 제 가슴에 못 박히는 것 같았어요. 뭐? 한국? 뜨거운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겨우 입을 열었죠. 거긴 너무 멀잖아. 가족들이 여기 있고 친구들도 다 여기에 있잖아.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왜 그 알지도 못하는 한국으로 간다는 거야? 하지만 제 딸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 밤거리에서 느꼈던 안전함,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K-팝, K-드라마, 문화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제 딸의 표정에서 멈출 수 없는 설렘과 결단력을 느꼈어요. 그런데 큰아이의 한국행이 우리 가족에 큰 변화가 올 줄은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전 정말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용했던 프랑스 남부의 삶이 한국과 연결된 이야기로 바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딱 제 삶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시작은 제 첫째 딸인 마들렌 때문이었죠. 저희 마을은 구불구불한 포도밭 언덕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부엌 창문을 열면 25년 전 남편 앙류와 결혼식을 올렸던 오래된 석조 교회가 보이죠. 매일 아침마다 저는 신선한 바게트를 사러 동네 빵집에 걸어가면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눠요. 신선한 빵과 커피 냄새가 거리를 채우고 새소리와 멀리서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가 섞이는 그런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지내고 삶이 느긋하게 흘러가는 곳이죠. 마들렌은 어릴 때부터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달랐어요. 친구들이 동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스포츠를 즐길 때 마들렌은 주로 컴퓨터로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곤 했어요. 어느 비 오는 일요일 오후 제가 그녀 방에 들어갔을 때 마들렌은 노트북 화면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어요. 화면에 나오는 건 마치 TV 프로그램 같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는 거야? 제가 그녀 책상 위에 뜨거운 핫초코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한국 드라마예요, 엄마. 마들렌이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인데 외계인이 유명 여배우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저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외계인 러브 스토리. 그것도 한국어로? 마들렌은 웃으며 영상을 멈췄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짜 재밌어요. 여기 봐요. 얼마나 다들 예쁘게 나오는지. 그러면서 반짝이는 도시 풍경, 세련되게 차려입은 사람들, 그리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보세요. 프랑스어 자막도 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10대들은 원래 이런저런 것들에 빠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한 달은 미국 음악에 푹 빠졌다가 그 다음 달엔 일본 애니메이션에 열광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마들렌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TV 프로그램만 본 게 아니었거든요. 드라마를 엄청 많이 보긴 했지만 한국 요리를 검색하고 부엌에서 그걸 직접 만들어 보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물론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그녀가 김치를 만들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온 집안이 마늘과 매운 배추 냄새로 일주일 내내 뒤덮였었죠. 그러다 마들렌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방벽을 온통 한국어 단어가 적힌 알록달록한 포스트잇으로 덮었고 예쁜 그림처럼 보이는 한글을 쓰는 연습을 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온라인에서 배운 한국 문화나 역사, 현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줬어요. 마들렌이 리옹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뒤에는 그 관심이 더 커졌어요. 국제학생 클럽에 가입해 한국 교환학생 친구들을 사귀었고 주말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고 왔어요. 그녀는 한국의 명절, 전통놀이, 그리고 프랑스와 너무나 다른 관습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엄마, 한국에서는 첫돌에 특별한 의식을 해요. 그녀가 저녁 식사 중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늦은 밤까지 열리는 엄청난 길거리 음식 시장도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가 정원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마들렌이 저를 보더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잡혀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버릇인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엄마,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여름방학 동안 잠깐만요.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요. 딸아이가 아는 사람도 없는 나라에 혼자 간다는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런데 그녀 얼굴을 보니 무시할 수 없는 게 보였어요. 그녀를 완전히 빛나게 만드는 진정한 열정과 설렘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 더 얘기해 줄래? 저는 목소리를 차분히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어요. 마들렌은 모든 걸 설명했어요. 대학 간의 교류, 짜여진 일정, 방문 학생을 돌봐줄 호스트 가족들까지요. 그녀는 확실히 철저히 준비를 했더라고요. 설명하는 동안 손짓은 더욱 생동감 있었고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마들렌이 아빠에게 서울 영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봤어요. 항상 모험심이 강한 앙미는 벌써 한국의 기술과 공학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따뜻한 황금빛으로 모든 걸 물들이고 있었고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꿈을 쫓을 수 있도록 멀리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 단순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마들렌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이야기를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하지만 익숙한 부엌에 서서 딸아이가 한국으로의 첫 여행을 계획하며 설레는 얼굴을 바라보던 그 순간, 이 여정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멀리 데려다 줄지 상상도 못했어요. 여름방학을 한국에서 보내고 온 제 딸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그냥 잠시 호기심일 거라고만 생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아침 커피잔을 손에 감싸 쥔 채로 낡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마들렌이 들어오더니 얼굴에 큰일이 있음을 알리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 딸은 늘 솔직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약간 긴장한 것 같달까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저와 마주보며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 한국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이번엔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은 누가 저희 머리를 있는 힘껏 치는 것 같았어요. 들고 있던 커피잔이 입으로 가던 도중 멈췄고 저는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부엌 시계는 그 뒤로 이어진 침묵 속에서 유난히 크게 째깍거리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이웃집 고양이가 정원담을 따라 걷고 있었죠. 마치 여느 평범한 아침 같았지만 오늘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한국? 제가 겨우 입을 떼며 말했어요. 근데 거긴 너무 멀잖아. 네 인생은 다 여기 있잖아. 네 친구들, 가족, 그리고 너의 미래까지. 말을 하며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테이블 반대편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앙리는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더니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들렌, 더 자세히 얘기해봐. 왜 그런 결정을 한 거니? 마들렌의 눈빛이 빛나며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지난번 방문 때 만난 친구들, 서울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느꼈던 안전함, 그리고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영어 교육과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취업 기회, 저렴한 의료비, 그리고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존중받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네 커리어는? 제가 물었어요. 그녀가 힘들게 따낸 경영학 학위가 떠올랐죠. 프랑스에서라면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엄마, 그녀가 부드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거긴 기업들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불어랑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 이미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그녀의 결정에 대해 여러 번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때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했고 또 어떤 때는 눈물과 구성이 오갔죠.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별의별 말을 다 해봤어요. 동생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게 될 거라거나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에 대해 말이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걸 말할 때마다 마들렌은 이미 그것들을 다 고려해봤다고 했어요. 그녀는 비자 요건, 주거 비용, 취업 기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심지어 서울에 살고 있는 프랑스 교민 커뮤니티와도 이미 연락을 했고 그들이 정착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대요. 그녀가 얘기하면 할수록 이게 단순한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게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이건 그녀가 신중하게 계획한 일이었어요. 어느 저녁,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마들렌이 노트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보세요. 그녀가 말하며 자기가 살 계획인 동네 사진을 보여줬어요. 거리들은 깨끗하고 나무가 줄지어 있었고 작은 카페와 가게들이 우리 마을과 조금 닮아 있었어요. 그녀는 현대식 아파트 건물, 근처 공원,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도 보여줬어요. 저 건물 보여요? 그녀가 깔끔한 오피스 타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다음 달에 저기서 면접이 있어요. 유럽 마케팅 전략을 도울 사람을 찾고 있대요. 저는 채소를 자르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결단력과 성숙함이 보였어요. 어느새 딸이 이렇게 어른으로 자랐는지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죠. 그녀는 이미 자기만의 꿈과 계획을 가진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마들렌이 잠들고 난 후에 앙리와 저는 작은 정원에 앉았어요. 저녁 공기는 차가웠고 별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린 보내줘야 해. 앙리가 조용히 말하며 제 어깨를 감쌌어요. 우리에게서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야. 그의 말이 진실처럼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며칠 동안 마들렌이 이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아파트를 알아보고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고 서울에 있는 새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며 점점 깨닫게 됐어요. 제 딸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마침내 우리가 그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해준 날, 마들렌은 저희를 꽉 안아줬어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이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로 우리 집은 준비로 북적였어요.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가져갈 것과 두고 갈 것을 결정했어요. 하나하나를 짐에 넣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변할 거라는 걸 실감했죠. 저는 그녀가 잠들고 난 후 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앉아있곤 했어요. 이 방은 그녀가 어린 소녀에서 용감한 청년으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공간이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짐을 싸주는 일도 실질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매일 그녀가 곁에 없는 일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부엌에서 갑작스레 커피를 함께 마시던 시간도, 주말 쇼핑도, 밤에 방에 들러 잘 자라고 인사하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런 작은 일상들이 추억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으로 느껴졌어요. 딸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세상 반대편에 있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기술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느새 익숙해지는 거 있죠. 매주 일요일 아침,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들고 태블릿 화면 속으로 보이는 서울의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봤어요. 저한테는 아침이었지만 9시간의 시차 때문에 그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녀가 한국으로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이제야 이 새로운 일상이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도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특히 그녀가 자신의 가르치는 일이나 도시에서의 모험을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면요. 멀리 떨어져 있긴 해도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딸을 보는 게 정말 큰 위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은 화상통화가 찾아왔죠. 엄마, 일요일 아침 그녀가 화면 속에서 평소보다 더 빛나는 얼굴로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녀의 표정만 봐도 큰 일이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은 지훈이에요. 딸이 말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커피 잔을 더 꽉 쥐었어요. 지우는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라더군요. 교사 휴게실에서 6달 전에 처음 만났고 역사 드라마와 등산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금방 친해졌대요. 딸이 그들의 첫 데이트 이야기를 하며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전통 찻집에서 만났는데 지훈이 각종 차의 의미를 설명해줘서 깊은 인상을 받았대요. 지훈이 엄마랑 아빠를 뵙고 싶대요. 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름방학 때 저랑 같이 프랑스로 갈 생각이에요. 그 이후로 3달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시간 같아요. 집안 곳곳을 4번은 대청소했어요. 인터넷에서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찾아 연습했는데 발음이 서툴러서 화상통화 중에 딸이 깔깔대며 웃곤 했죠. 남편 앙리는 제가 너무 들떠있다고 놀리면서도 제가 보지 않을 때는 한국 요리 영상을 보는 걸 보곤 했어요. 드디어 마들렌과 지훈이 우리 동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딸을 거의 못 알아볼 뻔했어요. 정말 어른스러워지고 자신감에 차 보이더라고요. 딸 옆에는 깔끔한 푸른 셔츠를 입은 키 큰 청년이 서 있었어요.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딸이 말해줬던 한국 문화의 예의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봉주르, 마담 마르탱. 지훈이 서툰 프랑스어로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그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선물은 아름다운 한국 전통 찻잔 세트였는데 지금은 우리 식탁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2주 동안 저는 한국 문화의 새로운 면을 많이 배웠어요. 지훈은 항상 예의를 지키며 설거지나 정원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저녁에는 앙리와 저에게 금속 젓가락 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우리 동네 아시안 레스토랑에서 주는 나무 젓가락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어설프게 젓가락질을 하다가 서로 웃고 그 어색한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언어는 분명 장벽이었지만 지훈도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었고 마들렌도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땐 손짓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소통했죠. 지훈의 그런 노력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엔 앙리와 지훈이 축구 통계를 보며 신나게 이야기 나누는 걸 봤어요. 숫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완벽한 공통 언어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큰 소식을 전한 그날 밤만큼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녁 햇살이 마지막으로 비추는 정원에서 함께 앉아 있었는데 딸이 지훈의 손을 잡더니 말을 꺼냈어요. 마망, 파파,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결혼해요.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결혼이라니요? 한국에서요? 제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딸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두려움. 그녀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너 여기 있는 삶은? 가족은? 내가 알던 모든 건? 감정이 격해져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딸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지우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때 앙리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클레르, 한번 봐. 그래서 정말 봤어요. 딸과 지훈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지훈이 본능적으로 마들렌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 보호하려는 듯하지만 소유하려는 느낌은 전혀 없는 모습,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눈빛 속 사랑을 봤어요.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서 앙리와의 결혼을 떠올렸어요. 제 부모님이 제가 고향에서 2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는 것조차 걱정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그런데 제 딸은 대륙을 넘어서 삶을 개척하려는 용기를 가졌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들렌과 지훈에게 김치를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우리 부엌에서 함께 채소를 썰며 지훈이 할머니에게 배운 김치 레시피를 설명해줬어요. 마치 제가 마들렌에게 엄마의 라타투이 레시피를 알려줬던 것처럼요. 음식, 가족, 사랑, 정말로 공통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떠난 지 이틀 뒤, 제 마음은 더 공허해진 대신 오히려 꽉 차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딸은 멀리 살겠지만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녀는 단순히 지훈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되고 우리의 가족이 그들의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프랑스와 한국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다리가 생긴 거죠. 기차역에서 손을 흔들며 떠나는 그들을 바라보는데 사랑이란 건 나누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가족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었어요. 대양과 대륙을 넘어 프랑스와 한국을 연결하면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서 아침 커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리안느가 목소리를 가다듬더라고요. 제 둘째 딸인 마리안느는 항상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는 아이인데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깔끔한 파란 스웨터를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표정도 어딘가 평소와는 달랐고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심장이 순간 철렁했어요. 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낼 때는 항상 큰 변화가 다가온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이걸 꽤 오래 고민했어요. 마리안느가 의자를 빼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책상 위에 대학 브로셔를 올려놓았죠. 저는 브로셔 위에 한국어 글씨를 보고 순간 속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 말은 마치 찬물이 얼굴에 끼얹어진 것처럼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내가 여기 대학에서 잘하고 있잖아. 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들도 내 경제학 공부를 칭찬하시잖니. 왜 그걸 다 뒤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마리안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마리안느는 마들렌처럼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에 뛰어들었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늘 실용적이고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리스트를 작성하며 모든 각도를 따져보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저 몇 달 동안 한국 대학들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그녀가 설명하며 브로셔를 펼쳤어요. 서울대학교에는 훌륭한 경제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아시아에서의 사업 네트워크도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현대적인 건물들과 웃는 학생들이 찍힌 사진들, 그리고 각종 차트가 있는 페이지들을 넘겼어요. 하지만 내 프랑스 학위는 제가 말하려 하자 한국에서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을 마쳤어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과 협력하고 싶어 해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면서 6살 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며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던 그때와 같은 결단력이 그녀의 눈에 보였어요. 그날 앙리가 일찍 퇴근해서 제가 정원에서 장미를 다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마리안느가 얘기했지? 그가 돌벤치에 앉으며 울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장미 가지를 더 강하게 잘랐어요. 마들렌도 그렇더니 이제는 마리안느까지. 대체 한국에 뭐가 있길래 우리 딸들이 다 모든 걸 두고 떠나고 싶어 하는 거야? 혹시 앙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향해 가는 거라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가위를 멈추고 그를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마들렌이 한국에 적응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기억나지? 언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사랑도 찾고. 그가 벤치를 두드리며 저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마리안느는 마들렌의 여정을 늘 조용히 지켜봐 왔잖아. 마들렌처럼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한 거야. 그 후 몇 주 동안 마리안느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더 많이 보여줬어요. 대학 캠퍼스 영상을 보여주고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을 소개하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설명했어요. 심지어 기본적인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해서 마들렌과 영상통화를 하며 연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그녀 방에 들어갔더니 한국어 문자로 가득 찬 교과서와 노트들이 그녀 주변에 펼쳐져 있었어요. 배우는 거 좀 보여줘. 제가 침대에 앉으며 말했어요. 마리안느는 얼굴이 환해지더니 저에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를 가르쳐줬어요. 제가 발음을 틀릴 때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녀가 각 글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 조용하고 진지한 딸의 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설렘, 희망, 그리고 이 작은 프랑스 마을을 넘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걱정이 됐어요. 한국은 너무 멀잖아. 제가 어느 날 저녁같이 저녁을 준비하다가 말했어요. 마들렌은 그래도 지운 가족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너는 완전히 혼자잖아. 마리안느는 천천히 국을 저으면서 말했어요. 사실은요, 엄마. 마들렌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이미 소개해줬어요. 그중 한 명이 학교 근처에서 집을 구하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신중한지. 생활비도 계산해봤고, 안전한 동네도 찾아봤고, 불어를 가르치는 알바 자리도 알아봤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리안느는 모든 걸 생각해뒀더라고요. 마들렌의 갑작스러운 결정과는 달리 마리안느의 선택은 철저히 계획된 거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저축 계좌와 예산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5년 계획까지 보여줬어요. 정말 마리안느다운 모습이었죠. 체계적이고 실용적이며 꼼꼼한. 마침내 저희가 허락을 했던 날, 마리안느는 저희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니 또 다른 깜짝 선물을 내놓더라고요. 바로 저희가 함께 한국에 가서 그녀가 정착하는 걸 돕고 동시에 마들렌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 비행기 티켓 3장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 딸들은 단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성장하고 스스로를 도전하며 문화를 연결하려는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들렌과 마리안느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그 선택에 담긴 용기는 같았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마리안느가 방을 정리하는 걸 지켜보는 건 마들렌의 떠남과는 또 달랐어요. 마들렌의 방은 떠나기 직전까지 엉망진창의 결정들로 가득했지만 마리안느는 상자마다 꼼꼼히 라벨을 붙이고 목록을 작성하며 모든 걸 계획했어요. 심지어 떠나 있는 동안 그녀의 정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까지 준비했더라고요. 라벤더는 꼭 3일마다 물을 주세요. 그녀가 관리 일정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잎이 노래지면 꼭 영상통화 걸어주세요. 저는 웃으며 그녀를 꼭 안았어요. 알았어. 제가 말했어요. 그녀가 떠나더라도 그녀의 흔적이 여기 남아서 정원에서 자라며 그녀가 집에 올 날을 기다릴 거란 걸 깨달으면서요. 제가 막내딸 엘리즈가 언니들처럼 한국에 가겠다고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엘리즈는 집순이였거든요. 저랑 같이 정원에서 일하고 일요일 아침이면 프랑스 전통 페이스트리를 굽는 걸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사람은 변하고 아이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성장하더라고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저희가 뒷마당에서 토마토를 심고 있을 때 엘리즈가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흙 속에서 멈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토마토 묘목이 그대로 미끄러져 떨어졌죠.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하며 일어서서 앞치마에 손을 닦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까지는 안 돼. 언니들도 이미 갔잖아. 세 딸을 다 저 멀리 세상 반대편 나라로 보낼 순 없어. 엘리즈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지만 그 눈빛에서 언니들인 마들렌과 마리안느의 결심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은 단호함을 봤어요. 불공평해요. 엘리즈가 말했어요. 언니들은 허락해 주셨잖아요. 왜 저한테는 안 돼요? 그 뒤로 몇 주 동안 집안 분위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엘리즈는 저랑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한국에 있는 언니들과 영상통화하는 시간이 늘었고요. 심지어 평소에 항상 제 편이던 남편 앙리도 갈등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앙리가 침대에 들기 전 제게 말했어요. 클레르,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마들렌과 마리안느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봐요. 당신은 몰라요. 제가 버럭 화를 내며 이불을 턱 올려 덮었어요. 엘리즈는 달라요. 우리 막내잖아요. 그때였어요. 마들렌에게서 저희에게 온 이메일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마들렌이 앙리랑 저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사놓았더라고요. 우리 세계를 보러 오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탁이에요.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들을 데려간 나라를 본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그런데 앙리가 강하게 권했고 속으로는 제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정말 놀랐어요. 모든 게 깔끔하고 체계적이더라고요. 공항에서 나오는 기차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였고 서울에 도착하니 길이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늘 공손하게 살짝 고개를 숙여 지나가더라고요. 마들렌은 호텔에서 저희를 만났는데 너무 들뜬 모습이었어요. 보여드릴 게 정말 많아요. 라며 저희를 꼭 껴안았어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성숙해진 느낌이었죠. 그녀는 프랑스의 우아함과 한국의 현대적 감각을 섞은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접했어요. 마들렌이 근무하는 국제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그녀가 프랑스어를 가르치더라고요. 학생들이 저희가 들어오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그 애들이 제 딸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마리안느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그녀가 한국어로 발표를 하는 걸 지켜봤는데 그녀가 여기까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지훈이네 가족이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사실 많이 긴장했어요. 서로의 언어를 제대로 소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훈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부엌으로 데려가셨어요. 같이 김치를 만들었는데 손짓과 미소로 요리 방법을 서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녀가 제게 앞치마를 하나 건네주며 깨끗하게 입으라고 하셨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녁 식사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방석 위에 앉아서 낮은 상에 가득 찬 다채로운 음식을 먹었어요. 지훈 할머니는 제게 제일 좋은 생선 조각을 직접 덜어주셨고 지훈의 여동생은 조금 배운 프랑스어로 마들렌이 처음 매운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다 같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문화 간의 거리가 갑자기 좁혀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에는 산속의 전통 사찰을 방문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고대 건물들이 안개 속에서 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조용한 사찰을 걸으며 제 딸들이 건물마다 설명해 주는 걸 들었어요. 아이들은 여기에 완전히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저희 마을에 있을 때처럼 이곳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어요. 어느 오후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마리안느가 그녀의 최신 프로젝트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프랑스 회사들이 한국에서 사용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돕고 있었어요. 보세요, 엄마.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두 집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딸들은 프랑스 정체성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확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두 세계를 연결하면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도시의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마들렌은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이야기를 했고 지훈은 앙리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치며 둘이 웃음꽃을 피웠어요. 마리안느는 저에게 그녀의 다음 연구 프로젝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때 저는 핸폰을 꺼내 엘리즈에게서 온 최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거기 어때요? 엄마? 손이 떨리면서도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 아름다워, 엘리즈. 네가 여기 공부하러 오면 내가 짐 싸는 걸 도와줄게. 그리고 엘리즈가 보낸 웃는 이모티콘이 모든 것을 보상해줬어요. 저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놓아주는 게 곧 잃는 건 아니라는 거요.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 멋진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프랑스에 있는 우리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부드러운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고 몇 해 전 딸들과 함께 심었던 꽃들이 저녁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제 마음은 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가볍고 더 열려있는 느낌이랄까요. 오랫동안 저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슬픔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 앙리랑 함께 엘리즈를 거실로 불렀어요. 그녀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셔츠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엘리즈를 향해 웃어 보였죠. 네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거 우리 결정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의 눈이 기대감으로 크게 뜨였어요. 네 아빠랑 나는 네 꿈을 따르라고 생각했어. 한국에 가는 걸 허락할게. 엘리즈의 반응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리 둘을 꼭 껴안았어요. 숨쉬기 힘들 정도였죠. 감사해요, 맘. 감사해요, 아빠. 그녀는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후 몇 달은 준비로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우리는 엘리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서를 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짐을 싸는 걸 도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나라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국 요리 동영상을 찾아보며 딸들이 좋아하는 레시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앙리가 집에 돌아오더니 한국어 교재를 사온 거예요. 우리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 라며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지웅 부모님이랑 동역기 없이 얘기하면 좋잖아. 처음엔 우스웠어요. 발음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간단한 문장들을 알아듣게 됐고 심지어 실수조차도 즐거운 경험이 됐어요. 딸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언어 수업 같은 시간으로 바뀌기도 했죠. 부엌은 완전히 한국 음식을 시험하는 공간이 됐어요. 김치를 처음 담갔을 땐 정말 실패했어요. 너무 짜고 발효도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도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마들렌이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프랑스어로 꼼꼼히 번역해 보내줬어요. 요리가 성공할 때마다 딸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딸들의 흥분한 반응과 응원이 모든 실패를 보상받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우리 집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딸들과 지훈 가족이 선물로 보낸 한국 전통 미술품이 벽에 걸리기 시작했고, 거실에는 작은 좌식 테이블이 들어왔어요. 때로는 그 테이블에 둘러앉아 방석에 앉아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호기심을 보였고, 이웃들과 한국 차와 간식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일이 늘었어요. 예전엔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거리감이 기술 덕분에 매니저블한 게 느껴졌어요. 딸들과 영상통화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시차에 맞춰 시간을 조정했죠. 가끔은 셋이 모두 동시에 연결됐어요. 서울 아파트에 있는 마들렌, 대학 기숙사에 있는 마리안느, 그리고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엘리즈까지요. 스크린 너머로 웃음소리가 우리 거실을 채우는 그 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어느 날 마들렌이 영상통화에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자신이 임신했다고요. 제가 할머니가 된다는 거였어요.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과거 같았으면 임신 기간 내내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걸 슬퍼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장기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제 자신이 있었거든요. 지훈의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임산부를 돌보는 한국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손주를 기다리는 두 할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통했어요. 앙리와 저는 한국에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날이나 축제에 맞춰 일정을 짜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점점 덜 낯설고 마치 제2의 고향에 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하철을 타는 법도 익혔고, 단골 식당도 생겼고, 딸들 이웃들과도 친구가 되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시선이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딸들을 먼 나라에 보낸 엄마가 아니었어요. 저는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두 개의 집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며, 사랑이 한계를 넘어 한 세계를 더 품게 된 엄마가 되었어요. 어느 날 마리안느가 영상통화 중에 저에게 한 말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맘, 우리가 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우리를 놓아줄 만큼 용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날개를 찾았고, 그래도 집을 잃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딸들을 잃는다는 일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우리 가족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더 커졌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딸들에 대해 물어볼 때 그들의 선택을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아요. 그저 미소 지으며 우리가 가진 두 집, 평화로운 프랑스 마을과 활기 넘치는 한국의 중심지 이야기를 나눠요. 제 마음은 두 가지 리듬으로 뛰고 두 가지 언어로 사랑하고 우리 국제적인 가족의 아름다운 복잡함 속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가꾸는 프랑스 정원에는 여전히 딸들과 함께 심었던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한국 식물도 자라고 있어요. 이런 꽃들처럼 우리 가족은 두 세계를 하나로 섞어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서로를 섞으면서 사랑은 대양을 건너갈 때 나뉘는 게 아니라 더 커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새로운 연결, 새로운 이해, 그리고 날마다 더 큰 기쁨을 만들어내면서요.